조각에서 진선여고 통합과학 담당하는 박헌진입니다. 23년 1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시험 이제 끝나고 나서 모든 문항에 대한 스펙트럼이라는 주제 하에 문항 분석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이제 본 교재 프린시플, 그리고 주간지인 이제 시그니처, 그리고 각 주차별 테스트나 이제 모의고사, 또 하나 테이크오버는 직보 자료를 통해서 시험 문항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함께 수업을 도움해 주신 분들, 클리닉과 함께 기타 등등 이제 심화 문제 연구나 혹은 자료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물리 한국어 선생님, 그리고 통합과학 지구과학 담당하고 계시는 김동희 선생님, 또 하나 통합과학 담당하시는 장은하 선생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대략 해당 자료는 한 7명 정도의 조교들이 투입됐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전체 문항 분석했더니 대략 96.6%의 적중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대충 2,400문항 정도를 이제 이렇게 시험 대비 진행했는데, 이제 개념 확인하는 키스톤, 그리고 리프리젠테이션은 수능 모의고사 유형입니다. 또 하나 디스크립션은 서술형에 해당되고, 하이엔드는 제가 직접 개발한 대략 보기 한 16에서 많게는 한 24개, 25개 정도의 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핵심 소단원이나 핵심 테마에 대해서 명확히 암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기타 이제 뭐 주간지, 학교 기출 변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 진행 중이고, 모의고사는 총 한 3회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출판사 자료에 해당되는 거죠. 테이크오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마무리되고 나서 항상 출제 경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의 출제 경향,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전체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그들이 어떠한 이제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 중간중간 학생 칭찬 격려하고 피드백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앱스트랙이라는 거는 각 주차별로 제가 어떤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했는지, 혹은 테스트의 구성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확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혹은 어떤 방향성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테이크오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자료 다 영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시험 직보, 특히 되게 중요한 건 학교 기출 혹은 학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각각의 사례, 필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를 바탕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체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주차별 테스트 결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을 그 다음 주에 반영하고, 마찬가지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요소들을 이렇게 각 문항별로 정답률을 확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추세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이제 기출 베이스로 여튼 만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진선 요구에 포인트를 맞춰서 시험 대비 진행한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는 총 29문항 나왔습니다. 서술형 총 5문항, 그리고 객관식 24문항인데 전체 포지션상 서술형의 배점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므로 실수하면 나름 이제 감점 요소가 매우 큰 거죠. 자, 첫 번째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물리학의 원론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확인한다. 특히 역학의 계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각 단원의 핵심 테마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물리 파트는 충격량과 이제 충격력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된 게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학의 경우에는 진선요고 모든 섹터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내용은 이제 2학기 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중화 반응이나 산화하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그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튼 이번 시험 대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이후로도 확실히 잡고 나아가야 되는 테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명과학 역시 효소 혹은 각각의 이제 반응성에 대한 그래프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역들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과학의 경우에는 상호 시스템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 그래서 각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그들이 어떠한 역학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난이도 구성 보면 여튼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될 것 같고,
어려운 문항이 총 8문제, 그리고 보통 문항은 한 16문항, 전체 영역으로 이렇게 본다면 물리가 총 8문제이긴 한데 배점 자체는 화학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모식도 그림 해석의 문항이 23문항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능 자료 해석, 즉 도표 그림 그래프의 해석이 면밀히 진행돼야 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정확한 선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화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문항으로 꼽은 건 서술형 1번과 서술형 2번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기율표를 바탕으로 각각의 원자 모형이나 화학 결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려고 한다. 특히 객관식 4번과 서술형 1번의 경우에는 유형 자체가 똑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한 기본 원소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화학적인 성질 혹은 물리적 성향을 따라서 그들이 어떠한 결합을 갖고 또 그 결합을 통해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이제 생명 파트의 경우에는 조금 몰려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효소 파트, 그리고 타 학교에서는 사실 그닥 관심이 없는 이제 물질 대사를 서로 연계했다. 그래서 전체 포지션상 효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센트럴 도그마에 해당되는 건데 그들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특성이나 혹은 그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여튼 중요한 내용에 이제 해당되는 건 여튼 효소 파트에 해당되는 거고, 염기 서열을 통해서 DNA를 통해 결국은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물질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이제 어떠한 연계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을 갖는지 물질의 플로우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이제 자료 해석이나 이제 각각의 문항 분석이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 나노튜브 이제 한 문제 나왔죠. 그리고 관성에 대한 이제 물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확인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문항은 그쵸 몰려 있죠. 그래서 문항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거의 이렇게 몰려 있다. 그래서 24년 시험 대비 역시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본 교재인 프린시플, 그리고 기출 유형에 해당되는 시그니처, 그리고 이게 이제 출판사 자료인데 여튼 수능형에 가깝다. 다시 뒤쪽으로 넘어가면 수능형, 그리고 마찬가지 수능형인데 이제 생명 파트는 이제 지엽적으로 몰려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 화학 파트도 수능형에 가깝다. 그래서 학교 기출을 기반으로 수능형 문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번부터 일단 압박이 굉장히 심하죠. 서답형 1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하량과 혹은 그 전하량을 바탕으로 물질이 결합하는 이온의 개수 혹은 원자의 수를 비교하는 문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18촉의 전자배치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문제로 난이도는 되게 높은 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식도를 통해서 그들이 이온 결합을 하는지 혹은 공유 결합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유형.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화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느낌이 매우 강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모식도에 대한 이제 비율에 대한 해석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효소 마찬가지죠. 이거는 출판사 이제 특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와 그리고 그들의 그 상대적 양을 비교하는 그래프 해석에 해당되는 건데,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재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누어졌을 때 어떠한 농도가 높아지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1학기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기권이나 혹은 직권의 온도 분포 혹은 기온 분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물리량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서술형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역시 지엽적인 내용을 면밀히
암기해야지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서술형 5번의 문제인데 이 역시 뭐 사실 요 정도의 이제 난이도는 수월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축은 당연히 시간에 해당되고 Y축의 물리량이 어떠한 자료인지 그리고 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지한 다음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각각 풀이 과정을 이제 적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연산이나 혹은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하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기출 1번, 즉 객관식 1번에 해당됩니다. 보통 당연히 통합과학은 1쪽이나 이제 17쪽을 메인으로 보게 돼 있고, 즉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알칼리 금속보다 그쵸? 앞서 이제 알칼리 금속은 19년부터 22년까지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제 약간 변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각 그들의 특징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갖는지 그리고 그 물질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못이 또 하나가 아니라 이제 늘어났죠. 그래서 그 각각의 원소를 확인하고 그들이 공유 결합하는지 혹은 이온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한다. 자, 다음 보시면 화학 반식 확인하려고 하는데 위쪽에 있는 내용은 너무 이제 단순한 거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이제 화원의 기본 유형에 해당되죠. 그래서 화학 결합에 대한 이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동시에 계속 물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앞서 이제 서술형 1번, 즉 서술형 1번이 이제 유사 변형돼서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물어보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는 이제 전하량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나 그 문제가 왜 만들어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서술형 2번이 또다시 객관식화된 거죠. 보통 같은 유형을 통해서 객관식이나 서술형을 이렇게 분포시킨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는 요소가 매우 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모고형에 가까운데 학교 자료 통해서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사실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냐? 물론 교과서에서 저 개인적으로 생명을 이제 나름 전공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 연소나 혹은 이제 세포 호흡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고1 때는 잘 안 나오는데 확실히 학교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출제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H의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활성화 에너지나 혹은 반응 속도를 이제 그렇게 기질의 농도 수준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는데 단순히 특정 pH가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 혹은 온도가 어떠한 결과를 갖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효소이기 전에 효소가 만들어지는 원리,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대전제를 명확히 이해하는지를 확인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죠.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X축이나 이제 Y축의 각각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분포를 갖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해당 자료가 사실 이제 올해 진선 요구 중에 학교 특이 문제로는 가장 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단백질이 발현되는 과정인데 생투에 관련되는 내용이고 단순히 이제 생투에 있는 어려운 용어는 다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곰팡이가 어떠한 시기에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행 파트 중 통합과학과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심화된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센트럴 도그마에 가까운 거고 이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생원 수준으로 마찬가지 물어보고 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월등히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생명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과서 하단 혹은 맨 뒤쪽에 나와 있는 실험 파트를 이제 적절히 활용했다. 그리고 이 역시 생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튼 선행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하고 최대한 수능에 포커싱해서 시험 대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다음 지구과학 파트 1번 문항인데 루틴에 해당되는 거고 그들의 각각 상호작용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암기해야 된다. 정확히 암기하는 걸 확인하는 문제. 마찬가지죠. 암기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 자료, 즉 탄소 순환의 경우에는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에 가깝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단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확인하기 때문에 혹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수능 모고형인데 기본 내용이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이 그래프도 역시 각각 해역이나 혹은 계절에 따라서 그래프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를 정확히 인지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의 경우에는 수능형에 가까운 거고 지구과학은 내신형으로 다소 이제 지엽적인 문항이나 혹은 기본 자료 해석이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뒤쪽 지구과학 파트에서 나름 난이도를 이렇게 좀 조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열수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각 권에서의 에너지 출입량 혹은 물의 이동량이 서로 같다라는 이제 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나름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또 하나 보시면 지각과 핵의 구성이죠. 보통 지구와 사람의 구성비를 물어보는데 지각과 그쵸, 그 지각 안에 있는 핵의 원소, 그러니까 문항을 정확히 읽어야죠. 그쵸? 그래서 그들의 서로의 비교값이 무엇인지, 그 원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는 수능 모의고사형을 이제 변형하셨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리량 이제 구성 요소도 사실 물리원 수준의 이제 가장 기본 유형 혹은 핵심 유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 노력하면 이 정도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동량 변화량 혹은 충격량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 하나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튼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갖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이제 운동량, 충격량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문항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계란이 왜 깨지는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렇게 에어백이 터지면서 결국은 탑승자의 이제 부상을 줄인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계란이 깨지는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정확히 학교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게 설정되어 있는 시험 문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문항 구성을 보시면 자, 본 교재 수능형에 가깝다고 말씀드렸고요. 시그니처는 학교 기출 유형의 이제 변형에 해당된다. 그리고 테이크오버는 출판사 총 5종 교과서에 있는 이제 수능형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나름 높은 문제인데 전체 포지션상 이제 이렇게 테이크오버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는 전 출판사에 있는 문항을 고루 이렇게 분포해서 배분해서 그 중에 이제 나름 심화가 되는 요소들을 나름 선별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하지 않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이제 1등급의 경우에 대략 한 96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1학기 평균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79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의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 편인 거고 표준 편차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여튼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진선여고 24년도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진선여고의 경우에 두각에서 통합과학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꾸준히 혹은 주중에도 마찬가지 꾸준히 클리닉해서 학생들의 최대한 높은 성과를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감사합니다.